거짓은 때로 진실보다 더 찬란하게 빛난다. 하지만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백화점 내부 향수 냄새와 은은한 조명이 뒤섞인 공간 속. 차정원은 진세훈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손끝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고 주변 고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두 사람에게 쏠렸다. 부부 같아요. 판매 직원의 말에 정원은 살짝 웃었다. 이제 곧 그렇게 되겠죠. 그 말에 세훈은 미묘하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 동작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묘한 중독 같은 감정이 번지고 있었다. 정원은 거울 앞에 서서 새로 산 드레스를 가볍게 흔들어 보았다. 반짝이는 원단이 조명을 받아번쩍였다. 그 순간 유리창 너머에서 한 여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란숙이었다. 짙은 자주색 코트를 걸친 그녀는 손에 든 커피를 천천히 흔들며 낮게 중얼거렸다. 저 아이는 더 이상 인형이 아니야. 내 손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군. 그 말에는 묘한 경계와 동시에 흥미가 섞여 있었다. 세훈은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다 살게요. 우리 결혼식 준비라고 생각하죠. 정원은 가볍게 웃었다. 세훈 씨, 당신은 늘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결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그 진심을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안, 정원은 세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나 요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세훈은 미소 지었다. 그럼 깨지 말아요. 나도 그 꿈에 함께 있고 싶으니까. 그 순간 정원은 그의 어깨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자신의 얼굴을 봤다. 거울 속엔 차정원이 아니라 주영채가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난 진짜 주영채야. 속으로 되뇌는 그 말은 주문 같았다. 자신을 세뇌시키듯 믿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난숙은 백화점 출입구 쪽 붉은 장미꽃 진열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정원을 향해 있었다. 그래, 차정원. 너는 이제 스스로를 주영채라 믿고 있겠지. 하지만 인형이 자유를 얻는 순간 그건 곧 파멸의 시작이야. 난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에 쥔 장미꽃을 꺾었다. 꽃잎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구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레 묻는다. 회장님, 그 아이를 더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멈춰야지. 한 번 더 잡아당기면 끈이 끊어질 수도 있어. 인형은 스스로 걸어 나올 때 그게 진짜 쇼가 되는 거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권력자의 여유와 냉혹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반면 정원은 쇼핑을 마친 후 백화점 루프탑 카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얼굴을 스치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달콤한 커피 향기, 옆자리의 세훈, 그리고 그가 건네는 따뜻한 시선.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너무나 인위적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녀가 중얼거리자 세훈이 물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다고요. 그 말 뒤 정원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버리지 못한 이름이 있었다. 차정원. 그러나 그 이름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난숙은 집무실에서 백화점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정원이 세훈과 함께 웃는 모습이 반복된다. 그녀는 컵에 남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혼잣말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 단지 더 교묘해질 뿐이지. 모니터 속 정원의 웃음은 점점 커지고 그 뒤로 겹쳐지는 난숙의 미소는 냉정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통제된 혼란임을 알고 있었다.
정원이 행복할수록 결국 더 큰 절망이 찾아올 것을 확신했으니까. 정원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영채라는 이름으로 걸려오는 전화.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은 차분했다. 이제 난 진짜 주영채야. 아무도 날 흔들 수 없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듯 했지만 그 속 어딘가엔 진짜 자신을 잃어가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건양그룹 본사 회장실. 벽면에는 묵직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은은한 커피 향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곳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진태석 회장, 부회장 한혜라, 공난숙,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차정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웃는 자리가 되었군요.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난숙 회장님, 따님이 참 단정하고 고다요. 요즘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정원은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헤라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요즘 아이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많은데 영채 양은 왠지 속이 단단한 아이 같아요. 회장님, 세훈이가 저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녀의 말에는 가벼운 호감이 묻어 있었다. 겉으로는 며느리 후보를 평가하는 말이었지만 그 시선은 어딘가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원은 그 미묘한 눈빛을 느꼈다. 그러나 애써 모른 척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다. 공난숙은 의자에 편히 기대 앉아 두 손을 맞잡았다. 건양과 더 크라운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오늘 이 자리가 그 연결고리를 더 단단히 묶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불안정하니 믿을 수 있는 동맹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인연이라는 건 돈보다 귀한 법입니다. 그 말에 헤라가 살짝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이제 곧 우리 세훈이가 자리를 잡을 때도 됐으니까요. 그 순간 정원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 영광입니다. 그녀의 말에 헤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건양이라는 집은 쉽지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영채 양이라면 충분히 해낼 거예요. 정원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짙은 전율이 일었다. 그래, 이 순간이야. 내가 진짜 주영채로 완전히 자리 잡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는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솟구쳤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정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울렸다. 근데 작은 선물을 받고 싶어요. 태석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선물이라니 무슨 말인가요? 정원은 숨을 고르며 곧게 태석을 바라봤다. 건양 주식 3%. 그게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헤라의 미소가 굳었다. 태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고 난숙은 가볍게 눈썹을 치켜세웠다. 영채 양 농담이지요? 헤라의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정원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전 단순히 건양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집안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싶어요. 사람이 책임질 게 있어야 비로소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태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흥미가 비쳤다. 책임이라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엔 이런 패기를 보기 어렵지. 그의 옆에서 헤라가 눈을 내리깔았다. 하지만 건양은 가벼운 마음으로 발을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랑보다 명분이 먼저인 집이에요. 정원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 명분을 갖고 들어가고 싶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헤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 속에는 경계, 의심,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두려움까지 있었다. 당돌하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원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전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흐르자 난숙이 가볍게 손뼉을 쳤다. 역시 내 딸이야. 회장님, 부회장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 마세요. 요즘 시대엔 이런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자기 몫을 스스로 요구하는 게 왜 문제겠어요? 그녀의 말에 태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네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듣고 보니 나쁘지 않아요. 3%면 우리 회사에 큰 타격이 가는 것도 아니지. 헤라는 여전히 웃지 않았다. 그녀는 잔잔히 숨을 내쉬며 정원을 바라보았다. 영채 양, 혹시 그게 당신의 진심인가요? 정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진심으로 건양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이제 제 이름이 아닌 이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말에 헤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이 묘하게 저렸다. 이 아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눈빛 어디서 본 적이 있지? 그녀의 시선이 잠시 정원의 눈동자에 머물렀다. 그 순간 헤라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러나 태석의 목소리가 그 생각을 끊었다. 좋아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패기 있는 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난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회장님. 저희는 믿습니다. 영채는 결코 헛된 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한 미팅이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정원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됐어. 이 한마디로 난 이 집의 일부가 됐어.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동시에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도 혹시 내가 너무 깊이 들어온 건 아닐까?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절박한 욕망이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인생. 그 욕망이 그녀를 서서히 독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정원은 회장실 문을 나서며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흘깃 바라봤다. 거기엔 더 이상 차정원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난 진짜 주영채야. 그 어떤 의심도 날 흔들 수 없어.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히고 정원의 미소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불안의 그림자가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공난숙의 저택 거실에 공난숙과 주하늘이 앉아있다. 능구렁이 10마리가 한자리에 앉은 것 같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주하늘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오늘 있었던 결혼 미팅의 모든 내용을 보고받은 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 그 자리 너무 과열됐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난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위험? 하늘아, 세상은 원래 위험 속에서 굴러가는 거야. 그 아이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망가질 정도라면 애초에 내 옆에 세워둘 이유도 없었지. 하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아이는 지금 감정과 거짓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건양가 앞에서 주식 3%를 요구한다는 건 이미 감정선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욕망에 취하면 결국 자신이 만든 판에 삼켜지게 됩니다. 난숙은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그게 바로 내가 보고 싶던 그림이야. 그녀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원이는 아직 덜 다듬어진 돌멩이야.
그런 아이는 압력을 줘야 보석이 되지. 난 그 아이가 진짜 주영채로 살아남을지 아니면 가짜로 무너질지를 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영채가 돌아오면요? 하늘의 물음에 난숙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냉소로 변했다. 그땐 걔는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채는 원래 내 계획의 주인공이었어. 정원이는 그저 대역에 불과하지. 그걸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지. 하늘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난숙의 말에 조용히 맞섰다. 그 아이 이미 진심이에요. 그 자리가 가짜인 걸 알면서도 진심으로 그 이름을 지키려 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회장님. 난숙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하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만든 거짓 속에서 살아. 나도, 너도, 그리고 차정원도. 차이가 있다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야. 그녀는 잔을 다시 들어 올리며 잔잔하게 웃었다. 그래도 네가 그 아이를 걱정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감정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잊지 마. 그 아이는 내 수단이지 내 이유가 아니야.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 끝으로 잔을 굴렸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에 낮게 울렸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수단이 언젠가 회장님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난숙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서류 하나를 천천히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무너뜨릴 정도면 이미 그 아이는 성공한 거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늘, 세상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여. 그걸 모르면 내가 먼저 흔들려. 하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방을 떠난 뒤에도 그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탁자 위의 유리잔 속 남은 술이 흔들리며 반사된 불빛이 불안하게 일렁였다. 그 빛은 마치 정원의 흔들리는 눈빛 같았다. 그 시각 정원은 자신의 오피스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새하얀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방 안엔 오늘 건양 회장실에서 받았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 문서들을 천천히 훑었다. 결혼 협의 초안, 건양 내부 주식 보고서, 그리고 양도 동의서. 모두가 자신이 만든 거짓 위에서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다. 정원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엔 더 이상 차정원이 없었다. 나는 이제 주영채야.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럼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속은 편치 않았다. 오늘 헤라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미묘한 기시감,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그 시선이 자신의 가면을 꿰뚫어 본 것 같았다. 정원은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저 아래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심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공간 같았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젠 멈출 수 없어. 그 말과 함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짜로 시작된 인생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무서울 줄도 몰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세훈의 미소였다.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믿는 눈빛. 그 눈빛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다. 세훈 씨,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믿는 여자는 내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탁자 위 전화가 울렸다. 정원은 화면을 바라봤다. 발신자 공난숙 회장.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끝이 식어갔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예, 회장님. 난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잘했어. 하지만 잊지 마, 정원아. 이 모든 건 영채가 돌아오기 전까지만이야. 그때가 오면 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해. 정원의 입술이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 아이는 곧 돌아올 거야. 넌 지금까지 잘 버텼지만 결국 주인에게 자리를 돌려줘야 한다. 그게 계약이었잖아.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정원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손에 들고 있던 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아니, 난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그 자리는 내 거야. 영채가 돌아온다 해도 내 것을 뺏길 순 없어.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두려움 속에 결의가 섞였다. 그건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자 욕망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창문 밖에 네온사인이 꺼질 즈음 정원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섬뜩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이제 난 진짜 주영채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거울 속의 자신이 대답했다. 아니, 넌 아직도 차정원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스스로에게도 낯선 것이었다. 거짓된 인생은 이미 그녀의 진심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진심이 독이 되어 그녀를 천천히 마비시키고 있었다. 새벽녘 헤라는 잠에서 깨자마자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기묘한 꿈을 꿨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어린 소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했다. 눈을 떴을 때 헤라의 손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침대맡 테이블 위에는 어제 마시다 남긴 물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아는 죽었어. 미향이 분명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왜 자꾸 살아있는 것 같지?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미향이 내 반응을 보려 한 거야.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가 정말 죽었을까? 그날 오후 헤라는 비서 윤에게 차를 준비시키며 말했다. 윤 비서, 오늘 일정 다 취소해요. 대신 하나만 알아봐요. 차기범 씨 지금 어디 사는지. 윤 비서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회장님, 혹시 그분을 직접 만나시려는 겁니까? 그래요. 이제는 확인해야겠어요. 내가 버린 게 사람인지 죄인지. 차 안에서 내내 비가 내렸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부지런히 닦아냈지만 시야는 흐릿했다. 헤라는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대며 창밖을 응시했다. 창가를 타고 흐르는 빗줄기 너머로 젊은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한영순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헤라로 살아온 세월. 그 사이 수많은 욕망과 거짓으로 자신을 채워왔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엔 버려진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다. 엄마라 부르던 그 아이의 목소리. 차는 오래된 골목길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낡은 시멘트 벽이 줄지어 있는 노동자 주택가였다. 비 냄새와 철근 냄새가 뒤섞여 공기가 무거웠다. 헤라는 천천히 우산을 펴들고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과거 그녀가 영순이었을 때 살던 동네와 닮아 있었다. 1층 세탁소 안에서 차기범이 옷을 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달랑거리는 벨소리와 함께 한헤라가 안으로 들어간다. 누구세요? 차기범이 물으며 고개를 돌린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했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진실했다. 헤라는 고개를 숙였다. 나예요. 한영순.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기범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놀람이 섞여 있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헤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범 씨, 수아, 내 딸 수아, 어딨어?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렇지. 뭐, 미친 거야? 당신 이제야 나타나서 버린 딸을 찾아. 그가 외쳤다. 헤라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비 내린 창밖의 번개가 잠시 방 안을 밝히자 그녀의 얼굴 위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버리고 싶지 않았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기범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늘 그랬지. 내 탓이 아니라고, 상황이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 딸은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헤라는 두 손을 가슴 위로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향이 말했어. 수아가 죽었다고. 하지만 난 믿을 수가 없어. 죽었을 리가 없어. 그 말에 기범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얘길 어디서 들었어? 미향이. 그녀가 내게 그랬어. 수아는 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난 믿기지가 않아. 요즘 들어 자꾸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누군가 날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 기범은 침묵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꺼냈다. 한동안 불을 붙이지도 못한 채 멍하니 연기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내게도 늘 살아있었어. 그날 이후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지. 꿈에서든 기억 속에서든. 하지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헤라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잠시 헤라를 바라보다가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건 당신이 만든 운명이니까. 그 말에 헤라는 숨을 삼켰다. 기범은 등을 돌리고 말했다. 그 아이를 찾고 싶으면 제주껏 찾아봐. 묘지라도 찾아보든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난 내 딸 보고 싶고 다시 안고 싶을 뿐이야. 그래, 그게 바로 당신의 죄야. 기범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은 그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어. 헤라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었다. 창밖의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다.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범 씨, 만약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한다면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담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다. 헤라는 우산을 쓰고 골목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수아야, 네가 정말 살아있다면 엄마는 이제라도 널 찾을게.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걸음에는 묘한 결의가 배어 있었다. 차 안으로 돌아온 헤라는 젖은 손으로 얼굴을 훔치며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벽한 부회장 한헤라가 아니라 죄를 짊어진 여인 한영순이었다. 엔진이 켜지며 차가 움직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성도 죄책감도 아닌 의심이었다. 수아가 살아있다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가 곧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임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늦은 밤 서울의 거리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정원은 세운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일 때마다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길게 늘어졌다. 세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많이 피곤하죠?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모든 게 이제 완벽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떨림이 스며 있었다. 세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요. 누구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아무도 끼어들 수 없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오르는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차가 집 앞에 멈춰섰다. 세훈이 내려 그녀의 문을 열어주자 정원은 비를 피하려 후드코트를 여미며 낮게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내일 점심은 내가 잡을게요. 엄마한테도 인사드리고. 그녀는 살짝 웃었다. 좋아요. 그럼 내일 봐요. 세훈의 차가 떠난 뒤 정원은 조용히 현관 앞에 섰다. 문을 열기 전 문득 뒤를 돌아봤다. 밤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무릉덩이 위로 비가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줄기를 타고 스며드는 기묘한 느낌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원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가 문을 닫은 순간 저택 맞은편 골목의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이힐의 굽이 젖은 돌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검은 코트의 끝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드러났다. 공난숙의 딸, 진짜 주영채였다. 그녀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내 이름으로 행복해 보이네, 차정원. 입술 끝이 차갑게 올라갔다. 하지만 그건 잠깐일 뿐이야. 영채는 손에 쥔 작은 USB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정원의 과거, 그녀가 차기범의 딸이며 한혜라에 버려진 피라는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USB 끝에 작은 불빛이 번쩍이며 반짝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잔혹하게 빛났다. 가짜가 진짜의 이름을 훔치면 결국 진짜가 나타나게 돼 있지. 그녀는 USB를 돌려 쥐며 낮게 웃었다. 그 이름 이제 다시 돌려받을 시간이야. 집 안으로 들어온 정원은 코트를 벗으며 거울 앞에 섰다. 눈앞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완벽하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세훈도, 건양도, 난숙 회장도 다 내 편이야. 이제 난 진짜 주영채야.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심장이 미묘하게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울 속에 자신이 미묘하게 미소 짓는 듯 했지만 그 미소는 마치 누군가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영채? 정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아냐, 난 혼자야. 그 아이는 없어. 사라졌어. 하지만 거울을 다시 열었을 때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그림자가 있었다. 정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녀의 등 뒤로 창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스치듯 흔들렸다. 순간 문 밖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정원은 놀라 뒤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뒷목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다. 내가 두려운 건 진짜가 아니라 내 안의 가짜야. 한편 저택 맞은편의 차 안에서 영채는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오래된 영상 파일 하나가 뜨며 재생됐다. 흑백의 CCTV 화면 속에서 18살의 차정원이 학교 교정 한쪽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교복을 입은 자신 주영채가 있었다. 영상 속의 두 사람은 격렬히 다투고 있었다. 책을 빼앗고 밀치고 마지막엔 정원이 울면서 소리쳤다. 그건 내 디자인이야. 내 거야. 너 같은 건 가짜야. 난 늘 진짜였어. 그날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채는 노트북을 덮으며 조용히 웃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정원아.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훔쳐볼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난숙의 번호를 눌렀다. 엄마,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의 난숙이 놀란 듯 말했다. 영채? 너 지금 어디야? 가까이에 있어요. 당신이 만든 인형, 이제 내가 되찾으러 왔어요. 그녀는 통화를 끊고 천천히 차문을 닫았다. 엔진이 켜지며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정원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세훈에게서 잘 들어갔어요?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창문 너머 어둠은 여전히 그녀를 삼킬 듯 서 있었다. 그녀가 불을 끄자 방 안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어둠 한가운데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정원이 몰래 숨겨둔 USB의 표시등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췄다. 이건 뭐지? 손에 쥐고 보니 그건 자신이 결코 본 적 없는 USB였다. 안에는 이미 누군가의 손이 닿은 흔적이 있었다. 정원은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드는 걸 느꼈다. 창밖에서 또다시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지만 밖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저 멀리 가로등 아래 한 여자의 실루엣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불안이 밀려왔다.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마치 진짜 주영채가 바로 뒤에서 숨을 불어넣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원은 낮게 속삭였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만이 점점 커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이제 완벽하다고 말하던 자신. 그 완벽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걸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밤하늘을 가르는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영채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가짜는 결국 진짜를 부른다. 그리고 진짜는 복수를 데리고 온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이제 판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